자, 이번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을 공부해보자. 에너지 흐름과 물질의 순환. 자, 이것을 생태계 내에서 찾아볼 것이기 때문에 생태계 안에서의 변화를 확인해 볼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첫 번째 에너지의 흐름을 바로 생태계 또는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형태로 그려놓고 비교를 할까 해. 자, 피라미드는 보통 3단계 또는 4단계, 최고 5단계 보통 많이 표현을 하지. 우리는 오늘 4개의 단계의 피라미드를 그리고 볼까 한다. 자, 에너지가 오려면 우리 지구는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를 근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 태양 에너지의 양을 우리는 얼마라고 정하고 갈까? 한 10,000 정도라고 정해놓고 출발을 해보자. 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광합성의 형태로 자기에게 필요한 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생물이 있단 말이야. 그것을 우리는 생산자라고 부르고 또는 풀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름을 붙여서 하나씩 찾아보자. 풀의 에너지를 한 100 정도, 즉 만의 에너지를 100% 다 자기 걸로 흡수하지 못했고 본인도 그 에너지를 소비를 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 호흡에 의한 호흡열 등이 발생을 하기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한 100 정도, 풀의 개체수도 한 100 정도, 우리 이렇게 예를 들면서 한번 올라가 보자. 두 번째, 이 풀을 뜯는 토끼. 토끼도 당연히 이 풀의 에너지를 100 쓰지 못하고 본인도 호흡열로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개체수가 한 10, 에너지도 한 10 정도로 우리 표시해 보자고. 토끼 위에 여우, 당연히 여우도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므로 그 에너지가 줄어서 한 2 정도. 마지막 위에 호랑이라고 정해주고 호랑이 역시 에너지를 소비하기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 그리고 개체수도 한 1 정도라고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생태 피라미드를 그려놨을 때 우리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상위 영양 단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생태적 지위가 높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그 값이 감소하는 값들이 있는데 그 감소하는 값이 지금 보는 것처럼 개체의 수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인 보유 에너지량 또는 이동시키는 유동 에너지량이라고 하는 것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또 하나, 감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값도 있는데 풀보다 토끼가 크고 토끼보다는 여우보다는 호랑이가 그 크기가 더 크면서 개체의 크기가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또 하나,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게 바로 무엇이냐? 에너지의 효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얼마나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쓰느냐. 이렇게 되겠지? 에너지 효율의 식은 어떻게 만드냐면 전 단계의 에너지량 분해 현재 단계의 에너지량 그리고 퍼센트로 바꿀 거라서 곱하기 100을 써서 사용을 해줍니다. 한번 해보자. 풀이라고 하는 애의 에너지 전 단계는 바로 태양이 되겠지?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 만분의 풀의 에너지 100 곱하기 퍼센트로 만드니까 100을 곱하면 아하 1% 이렇게 에너지 효율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토끼의 에너지 효율은 어떨까? 전 단계인 풀의 값 100분의 토끼의 값 10 곱하기 100을 했더니
아하, 10%의 에너지 효율이 되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우는 토끼의 10분의 여우 2 곱하기 100을 했더니 20%, 호랑이는 여우의 2분의 호랑이의 1 곱하기 100 해서 50%. 자, 이렇게 에너지 효율이 점차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에너지가 흘러가면서 물질이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 물질은 우주에서부터 들어오지도 않는다 라고 보고, 또한 지구에서부터 우주로 빠져나가지도 않으니 지구 안에서 물질이 순환을 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생물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니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물질의 생산과 소비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질의 생산과 소비. 물질의 생산과 소비는 기준 첫 번째, 식물부터 평가를 해보자. 식물이 광합성을 했다라는 거지. 광합성한 것만큼 자기가 전체 생산이 된 유기물의 양이 되는 거야. 식물은 광합성으로 스스로 만드는 것 외에 다른 생물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래서 총 광합성량을 총 생산량이라고 정하고, 여기에 아까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내가 사용을 하였다, 썼다, 소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니 바로 호흡량은 내가 쓴 양 빼주자. 그러면 이것이 순 생산량이 되는 거지. 순생산량에서 또 무엇을 빼야 될까? 식물이 나이가 지나 시간이 지나 끊임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므로 죽어버린 고사량, 낙엽으로 떨어진 낙엽량, 그리고 다른 토끼에게 먹힌, 바로 다른 동물에게 먹힌 피식량이라고 하는 걸 빼주면 결국 식물에게 남아있는 양이 되니 그것이 바로 생장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 생장량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식물에 저장이 된 유기물의 총량이 되겠지? 이 생태계에 식물이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물량이라는 표현이 있어. 생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생태계 내에 식물 군집이 가지는 총 유기물의 양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니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식물 군집의 형태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천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군집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군집의 상태에 따라서 이 생물량과 총 생산량과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생체량이라는 건 어떻게 달라지나 이걸 확인을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천이가 일어나고 있는 천이 중인 군집에서는 천이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아직 큰 양수, 음수, 림까지 가지는 못하는 그 중간 단계라고 보자. 그렇다면 이때 아마도 초본이라고 하는 형태가 서서히 양수림, 음수림으로 변해가고 있는 형태가 되겠지. 그러면 초본이라는 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개체 하나하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생체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크지 않아. 하지만 이 안에 순생산량은 매우 많이 나타나게 되겠지. 그래야 초본이 서서히 더 자라서 식물의 군집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더 커지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이미 극상이 이루어진 군집은 어떨까? 이미 극상이 되면 양수림, 음수림으로 넘어가면서 이미 크기는 커질 만큼 커진 것이라 생체량은 이미 커져 있는 상태야. 생체량이 커져 있는데 순생산량은 사실 그리 크지 않아 라고 표현을 할 거야. 왜 그럴까? 순생산량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생산량이 호흡과 같은 소비량으로 거의 쓰이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이 군집이 크게 자라지 않고 현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군집의 형태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지. 이거 외에 자연적인 형태가 아닌 매우 독특한 형태인 농경지라는 것이 있는데 농경지에 해당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식물의 열매를 필요로 해서 그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해 일부러 키워내는 특수한 상태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 여기서 말하는 순생산량이 정말 많겠지. 그래서 순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그것으로 인해 생물의 그 크기가 많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것이 바로 농경지다라고 특징을 줄 수가 있다. 이것이 식물이라면 식물 외에 동물은 어떠할까? 동물은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내가 에너지를 얻어야 하니 섭식량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런데 내가 먹었다고 해서 그걸 100%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배출되는 양이 있잖아. 그래서 배출량을 빼주면 그것이 그 동물이 자기 몸 안으로 흡수하여 활용을 하고 저장하고 쓸 수 있는 동화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자,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식물이 총 생산한 것부터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 동물이 섭식을 한 섭식의 양은 이 동물이 같은 생태계 안에서 식물이 피식량으로 먹힌 양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들의 양이 같다라고 하고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나머지 물질의 순환은 다음 강에서 보자.